말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말이 되는 작가. 오늘은 최재인 작가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행복을 주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 최지인입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작가. 예, 행복을 주고 싶어요. 예, 아, 그림을 통해서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하게 작가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무척 떨립니다. 아, 왜요? 아니, 16년 차 아유, 아니에요. 예, 아나운서, 그리고 이제 예, 진행자로 예, 활동하셨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린다는 게 좀 예. 떨리네요. 아, 제가 사실 말을 음, 너무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음. 뭔가 이야기하는 거를 두려워해서 스피치 학원에 갔다가 그렇게 아나운서로 활동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 예. 아나운서의 꿈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물론 아주 어렸을 때 음, 아빠가 항상 잘 놀아줬는데 예, 뉴스 할 때만 저랑 안 놀아줬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뉴스 시간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재밌다. 했었어요. 예, 그때의 꿈이었지만 음,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의 꿈이니까 어느 음, 순간 미술을 하고 있었고 계속 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랑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예, 네, 꿈이라는 게 있고 네, 음,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그렇죠. 예, 특히 그림만 그리다 보면 더 그렇게 되던데 음, 음, 그래서 그냥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가 음. 책을 읽는데 어느 순간 계속 꿈에 도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꿈을 꾸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꿈이었죠. 어, 그래서 꿈에 도전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음, 때 꿈이 떠올랐고 음, 예, 그래서 그냥 스피치 학원에 갔다가 된 거라 저는 음,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를 음.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아, 괜히 예. 의문의 일패를 주시네요. 예. 아닙니다. 아, 근데 예. 이색적인 그런 이력도 이색적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스피치를 하는 직업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좀 외향적인 일이고 그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예. 내면의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일인데 맞습니다. 힘들진 않으셨나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는 그림만 그려서 음, 어쩌면은 내성적인 편, 음, 내향적인 게 어울리는 음, 사람인데 음, 그 스피치를 배우고 음, 그 다음부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음, 그 내성적인 저의 성향을 숨기고 음, 외향적으로 활동했던 어, 것 같아요. 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어렸을 때부터 그림만 그려서 음, 내향적인 사람인데 음, 저의 전혀 다른 제가 못하는 부분을 개발시켰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해요. 어. 예. 그러면은 최지인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말하기라는 것 자체는 그림의 일부겠네요. 아, 예,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과정이기 음, 때문에 음, 어, 그림의 일부고 음, 말이나 글 또한 다 음,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음, 있다고는 보는데 음, 그림이나 글은 사실 그냥 혼자서 사색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음, 것인데 비해서 말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서 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소통하는 중에 또 음,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닮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음,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어, 그 말이 더 닮아 보여요. 아, 예. 그런가요? 그러면 네. 이제 물론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오래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도 활동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게 된 때는 예. 언젠가요? 그림은 사실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예, 활동하시면서요? 원래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그림을 잠시 놓을 때가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예, 생활을 위해서도 음, 카페를 했던 분도 계시고 음,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대를 졸업할 어, 때 음, 저는 이렇게 생활이 안정적이어야지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음, 스타일이에요. 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매달 월급을 받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사실 미술교육대학원에 진학했었고 음, 그 과정 중에서 어,
아나운서가 된 건데 음. 사실은 그 시작은 여수 MBC에서 어. 그 화가가 떠나는 여행길이었어요. 어. 화가가 떠나는 여행길이라는 게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건데 예. 중간에 그림 그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림 그리고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제가 선택된 거고 시작은 그렇게 였기에 계속 또 방송으로도 이어지긴 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 예. 꿈틀거렸던 꿈이 이제 그때 발현이 예. 되기 시작한 거죠?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계속 우리랑 같이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하는 거다 원래 이러면서 뭐 그냥 여수 MBC에서 리포터나 MC를 같이 하면서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우연히 저희 학교 미대 출신의 PD 선배가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MC 서울로 바로 올라와서 MC를 하게 됐거든요. 예. 네. 운명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예, 그냥 그렇게 음.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어쩌다 보니까 미술 쪽에서 사람들이 끌어줬고, 그리고 그림, 뭐 방송을 계속 했지만, 친구들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를 계속 다니고, 저는 뭐 그림을 계속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인물화를 예전에는 극장 예. 간판 그리던 예. 분들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원래 작가는 그림을 업으로 삼지 않을지언정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습관처럼.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에스키스를 하고, 사실 이건 조금 회사에서 들으면 조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뉴스 원고에도 이렇게 정치인분들 지나가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게 습관이 어쩔 수 없어요. 작가들은. 그쵸? 근데 그게 예. 더 멋있어 예. 보여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는 있었어요. 사실. 예. 그러면 이제 작가님, 최지인 작가님의 작품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그림을 시작하시면 네. 쓰이는 테마나 오브제들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작가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니까 네. 나비, 예. 새, 예. 꽃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던데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동양화를 전공했고요. 동양화가 좀 더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고루하고 어색하고 옛날 것이라고 치부되기보다 현대적이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조화랑 화접도를 그린 거예요. 말하자면 예. 화조화는 꽃과 새 그림이어서 새가 나온 거고 꽃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화접도는 나비 접자를 써서 그러니까 꽃과 나비가 있는 그림이죠. 예, 산수화도 그릴 수 있고 앞으로 인물화를 그릴 수도 있는데 이 동양화지만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리자라는 게 제 그런 의지예요. 예. 그리고 제가 얼핏 이렇게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새는 태몽이었다라는 이렇게 구절도 네. 있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예, 제 새를 태몽으로 꾸셨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새 이상한 애착이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새 소리도 참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화조화라는 게 부적과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민화잖아요. 그렇죠. 예, 백성들이 19세기 조선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림을 사서 즐기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부적처럼 집에 그 도깨비 문양을 대문에 걸어놓는 것처럼 부적처럼 행복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다 걸어놨던 거예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주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꽃이 지닌 의미를 새가 날라다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꽃에 다 좋은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 모라는 풍요를 말하고
제가 그린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고 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보이시는 새가 꿩이에요. 꿩. 예, 꿩은 그 겨울에 특히 장기 까투리가 있잖아요. 장기는 예. 꼬리가 길기 때문에 밑에 내려오지 않는데요. 어. 네. 혹시라도 꼬리가 눈에 더러워질까봐 내려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결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는데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승진을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명예. 네. 그래서 명예롭기도 하고 풍요를 가져오기도 하고 고결하고 지조, 절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바위가 있잖아요. 이 예. 바위는 영원함을 뜻해요. 그래서 영원히 이런 풍요로운 가운데 암수서로 정답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사랑하고 또 명예롭게 승진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네. 작가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전에 네. 사극에 네. 이렇게 꿩 깃털 쓰고 있는 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런 의미가 있군요. 거기에도 또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민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 독자분들이 보기에 민화하면 옛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현대적인 감각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작가님이 제가 얼핏 보니까 네. 이렇게 거울에다가 그림을 예. 그리더라고요. 네. 그리시던데 그것도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울을 사용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예. 사실 저는 재료의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제가 평소에 쓰던 동양화 재료랑은 좀 다른 재료를 계속 써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재료를 쓰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는 나무 위에도 그림을 그렸고요. 나무 쟁반 위에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캔버스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림 그리고 싶었던 그 욕구, 눌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 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게 캔버스가 없으니까 이제 또 더 이제 진행을 못 하잖아요. 네. 옆에 보니까 제가 항상 물이나 뭔가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근데 나무 쟁반이 있더라고요. 나무 쟁반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나무 쟁반, 나무에 그림을 그리신 선생님들이 좀 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나무가 그 색을 흡수하면 좀 뭔가 느낌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잔잔하면서 일종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단청에 있는 그림처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 건가요? 단청에 있는 그림이 오래돼서 색이 바랜 느낌처럼 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표현이 돼서 약간 좀 깊이가 있어지고 시적인 느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왠지 손맛이라는 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계속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도 나무에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거는 매년 20점씩 나무 위에 새를 그리고 있고요. 그것도 변화를 계속 해가는 과정 중에 있고 어느 날 거울을 보았는데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던 게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남의 아픔을 보면서 정작 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남의 말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의 상처는 위로하고 공감해주면서 나한테는 엄격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나 자신의 마음에 난 상처도 한 번쯤은 다독였으면 좋겠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꽃이다라는 부제가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는. 꽃이다. 네. 예. 당신이 꽃입니다. 네, 어에이에서. 예. 그렇죠. 내가 예. 꽃일 수도 예. 있지만 당신이 바로 꽃입니다. 해서 새만 그리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사람이 없으면 저게 그냥 조화가 되겠구나 싶어서 꽃인 사람을 꽃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 이렇게 최재인 작가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예, 자기가 행복해서도 그리지만 결국에는 다른 분들에 대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 행복을 주는, 예, 행복을 그리는 네, 이해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작가님, 이제 아까 시적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네, 하셨는데 작가님은 예. 부끄러워하시겠지만 아유, 그거는. 네, 물론 이렇게 시적인 어떤 예, 마음들도 좀 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동화라는 어떤 장르에 음, 제가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예, 또 동화 작품들도 실제로 많이 그리시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활동들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예. 사실 방송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조금 예, 전에 예. 했는데요. 어, 여수 MBC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음, 됐고, 여수 MBC 때 그쪽 팀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 같이 했던 작가 언니가 음, 그 아시아노브라고 음,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의 음,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돕게 된 거죠. 음, 그러면서 저는 동화책을 쓰고 싶었는데요. 음, 그리고 싶었고, 음, 말하자면 제가 그리고 싶었던 동화책은 어린 왕자 같은 음, 거예요. 음,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 그리고 그림도 사실 저는 어쩌면은 그냥 그림만 그렸으면 어렵게 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 외롭고 힘든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사실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굳이 힘든 거를 보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음, 사는 게 바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뉴스만 봐도 힘든 거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굳이 내가 힘든 건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그림을 통해서 잠깐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음, 쉬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행복한 느낌을 계속 담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 방송 시작한 게 2002년 12월쯤인 것 같아요. 어, 18년이 된 거죠. 18년 전에 만난 그 여수 MBC 작가 언니랑도 음, 이렇게 계속 어, 지금 사촌 언니 같이 지내면서 어, 도울 수 있는 건 독자주의거든요. 어,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는 소중한 나는 무한행복이라고 사회공헌 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예, 근데 그걸 진행하면서 보니까 정작 막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도와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보통. 그렇죠. 예, 내가 누굴 도와? 내가 음, 날 돕지 지금. 내가 음, 지금 내 주제에 내가 뭘 도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그것보다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도움일 때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피아노를 갖고 싶어 하는 게 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고 피아노라도 괜찮다. 오히려 어, 좋은 피아노보다 어, 중고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음, 어떤 친구는 그림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정말 유명한 화가가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는 음, 그냥 그 미대를 나온 학생한테 그림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정작 내가 아주 큰 사람이 돼서 도움을 주기보다 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시아너부라는 단체에서 어, 그런 스피치,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예, 스피치하는 수업을 하기도 하고 동화책을 그리기도 했는데, 동화책 그리는 건 제 꿈이었으니까 그 꿈을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나마 이룬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셈베노라는 말 아세요? 처음 네. 들어봤어요. 예, 예, 몽골어로 안녕 이런 건데요. 아, 예, 예, 몽골어로, 예, 예.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요. 어, 예, 주러 갔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걸 느껴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 작품들은 이제 독자들이 네, 곁에서 보고 하려면 그런데 소품들 예, 그리고 이렇게 아트 상품 혹은 예, 팬시한 작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작업하는 것도 결국은 네, 독자나 관람객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쵸. 마음이 담겨서 예,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죠? 예, 예. 저는 그림이 어렵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지금은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 인형 시리즈는 좀 더 대중적인 음, 거고, 그 화조화는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적으로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예. 이게 동양화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 음. 인형 시리즈도 사실은 12지신이에요. 아. 12지신이 수호천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 동양적인 의미가 사실은 있는 맥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양화가 좀 더 어렵지 않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항상 갖고 있었고 네. 앞으로도 그 안에서 뭔가 변화하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좀 더 소통하면서 예.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막 너무 어렵고 너무 전문적이고 뭔가 넘기 힘든 문턱이 아니라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스마일이 가장 많이 사랑받는 그림일 수도 있죠. 예. 어린아이도 쉽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오늘 최지인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나운서시면서 그림도 그리고 또 글도 쓰시고 동화 작품도 이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글과 그림의 어원이 그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리움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최지인 작가님의 작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